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저희 과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집행부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과는 일명 음지의 과라고 저희가 이제 일명 일컫는데요. 항상 지하에만 있기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 박수 칠 기회를 한번 주시죠. 아, 네. 저희 음지외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오해 같은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걸 약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사조약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국소치료입니다. 수술과 같은 국소치료로 종양세포와 인접 정상세포와의 방사선 민감도 차이를 이용해서 주로 핵 DNA를 파괴하는 치료 방법인데, 방사선이라는 것은 빛보다 10만 배 정도 더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딱 조사가 되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DNA를 파괴하는 역할 20%와 우리 몸에 있는 80%를 이루고 있는 물 분자를 쪼개어서 생기는 프리 라디칼이 DNA를 공격해가지고 DNA를 파괴하는 역할, 이걸 인다이렉트 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80%의 작용 기전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방사선 치료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장 보편화된 방사선 치료 방법으로는 고에너지와 중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선형가속기라고 하는 라이낙을 이용하는 체외, 환자 몸 바깥에서 만들어진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종양에서 치료하는 방법이고, 이 치료는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 번씩 주 5회 치료함이 원칙입니다. 이런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도 2차원적 치료 방법이라고 해서 XY 평면으로만 하는 치료, 뇌전이나 유방암 수술 후에 튜머베드 부스트 치료할 때 쓰는 방법과 3차원 입체조형 치료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말이 많으니까 다 넘어가서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게 환자의 퀀터를 땁니다. 이게 환자 각 개인을 CT 스캔을 2.5에서 1.25mm까지 한 후에 각 장기별로 퀀터를 따서, 이건 이제 리버 캔서인데요. 리버 캔서에 이렇게 치료 범위 설정을 하면, 치료 범위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3차원, 그러니까 3차원은 볼륨이 있는 겁니다. 이 볼륨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환자한테 있어서 이게 이 빨간색 선은 가장 에너지가 튜머에 도달하는 가장 최고의 에너지를 말하고, 이건 주변 장기에 도달하는 에너지입니다. 주변 장기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적게, 튜머에는 가장 강하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입니다. 한 4, 5년 전까지는 3차원 입체조형 방사선 치료가 가장 많이 발달된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그 후에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세기변조라는 것은 3차원은 암세포 중간중간에 정상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상세포에도 암세포만큼의 방사선이 조사가 돼서 정상세포가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기변조는 중간중간 MLC라고 해서 차폐모를 넣음으로써 암세포 중간중간에 있는 정상 조직에는 방사선이 적게 들어가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는 방사선이 강하게 들어가게, 즉 세기를 조절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게 2년 전까지만 해도 5가지 암에 대해서만 보험 인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거의 모든 암에 대해서 다 보험 인정이 되는 치료입니다. 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는 일회 치료 비용이 98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 방법 보면 아까 3차원 입체조형과 다르게 상당히 많이 복잡한 치료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한 번 치료할 때 환자를 10개의 방향에서 방사선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 입체조형이 5분이면 치료 끝나는 반면에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는 모든 많은 환자들이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외부 환자 몸 바깥에서 만들어진 방사선이 쪼여지는 외부 조사 빼고, 환자 몸 안에 기구를 집어넣고 그 기구 안에 이리듐 동위원소를 집어넣어서 직접 치료를 하는 근접, 아주 환자한테 몸에 가깝게 치료 조사를 하는 근접조사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자궁경부암이고요. 그 외에는 간담도암, 또 식도암, 폐암 같은 데서 할 수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근접 방사선 치료가 저희 병원에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환자들은 모두 다
예수병원이든지 원대에서든지 순천에 있는 가로로 병원이든지 그쪽에서 외부 조사를 받은 환자들이 근접 조사를 필요하다고 하면 다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오는 상태입니다. 이 근접 조사는 환자 몸에 기구를 집어넣기 때문에 기구가 잘 들어가 있는가 이 플루오로스코피를 이용해 가지고 환자 몸을 투시해서 기구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이게 치료 기구입니다. 상당히 작지요. 이 컴포터블한 치료 기구를 연결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근접 조사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근접 조사 방사선 치료는 환자 몸에 직접 기구를 넣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반면에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고 암세포에만 도달하기 때문에 매일 치료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보시고 강의를 하게 되니 좀 입이 말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이제 도입된 게 2013년도 치료된 게 온열 치료라는 건데요. 온열 치료는 고주파를 암세포에 통하게 되면 암세포의 세포막을 선택적으로 괴사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DNA가 타겟이라고 하면 온열 치료는 셀 멤브레인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와 항암 방사선을 병행했을 때 시너지 이펙트를 볼 수 있고요. 온열 치료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고 모든 종양에 치료 가능하는데 얘는 치료 효과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 치료가 진행하고 한 사이클은 12회 진행되는데 보통 2회에서 3사이클, 24회에서 36회 이상의 치료를 진행해야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독 치료보다는 병행 치료했을 때 치료가 상당히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온열 치료에 절대적 금기증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인플라메이터리 브레스트 캔서라고 해가지고 스킨 쪽에 오픈 운두를 상당히 우징이 심한 캔서를 할지라도 라디에이션 세라피는 스킨 네크로시스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온열 치료는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열 치료는 직접적으로 환자 몸에 이렇게 기구를 부착해가지고 치료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모든 암에서 다 가능합니다. 혈액암도 어떤 코드 컴프레션을 유발한 혈액암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데 이런 방사선 치료는 암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아닌 양성 종양에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켈로이드는 저희가 국제 논문에도 SCI 논문에도 냈는데요. 켈로이드는 이제 아실 겁니다. 이게 수술한 부분에 피부가 안 이쁘게 올라오는 거. 근데 이게 미용적 면에서는 상당히 환자한테는 많은 데미지를 입거든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했을 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켈로이드나 AV 말포메이션 또는 옵살모 하이로이드 패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가 눈이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에서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양성 질환을 치료할 때는 비보험 치료입니다. 그래서 켈로이드를 한번 치료할 때는 환자분이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켈로이드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이거라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은 켈로이드라 하더라도 8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 전신적인 부작용으로는 이제 피곤하고 식욕이 감퇴하고 오신부터 방사선 피부를 조사하는 부분에 방사선이 타는, 피부가 타는 방사선 피부염이 있고요. 그 외에는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뇌를 치료한다고 하면 두통이나 탈모, 두경부는 구강건조증이나 전막염 같은 경우, 흉부는 방사선 식도염, 폐렴, 골반은 장염이나 방사선 방광염, 설사, 복통 등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질환 중에서 영구적으로 가는 질환 상당히 흔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과의 과거 히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1983년 7월에 저희가 선형가속기 라인악 시멘스사의 메바트론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2008년도까지 사용하고 폐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기구가 짱짱하고 좋았습니다. 폐기할 때도 저희가 다른 병원에서 이 기계를 사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상당히 짱짱한 기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첫 번째 방사선 치료는 85년도에 제1번 알트넘보 1번 서빅스 캔서 포스토피 환자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아직도 치료방사선과라고 하는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2002년 2월 과 명칭이 변경됩니다. 치료방사선과에서 방사선종양학과로 꼭 방사선종양학과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는 2008년 10월에 본관에서 암센터 지하 1층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현재 장비 현황은 외부 방사선 치료기는 클리낙 IX라는 베리안 2대와 2D 시뮬레이터 어큐이티 1대, 3D 시뮬레이터인 라이트스피드 CT, 지익과 1대, 브라키세라피 마이크로 셀렉트론 HDR 1대, 도시메트리 시스템은 웰피어 블루, 판톰, 웰호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진료 교수는 3명의 교수와 1명의 전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호 인력은 3명인데 이 중 1명은 PA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처음으로 저희 병원 집행부 선생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어 또 간호부의 협조를 받아서 1명 PA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물리사 1명과 방사선사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명은 방사선 물리 전담사입니다. 저희 공 교수님은 두경부암, 폐암, 남성 생식기암과 세기변종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며 우리 김종수 과장님은 유방암, 림프암, 하부 소화기 종양과 세기변종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이건 접니다. 네, 저는 두경부암과 상부 이장판암, 여성 생식기암, 피부암, 전이암, 양성종양과 흉부종양, 세기변종 방사선 치료와 근접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지현 전임의는 이번 5월에 왔기 때문에 아직 진료 분야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의 가장 꽃입니다. 저희 딱 환자들을 가장 처음에 먼저 면담하시는 곳인데 상당히 많이 예쁘시죠? 저희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고정 선생님과 강인희 선생님, 박진 전문 간호사 이렇게 3명의 간호 선생님이 간호 접수를 맡고 있으며 제1영상치료실에는 저희가 이승훈 선생님과 박시훈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으며 제2영상유도실에는 곽근탁 선생님과 김성민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인 1조로 모든 치료실은 이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인 1조로 저희가 치료실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원래 2D와 3D 시뮬레이션실에는 각각 1명, 2D 1명, 3D 1명이 맡아야 하는데 저희가 사정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명이 2군데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양명식 선생님께서 맡고 있고 방사선 치료계실에는 방사선 물리사인 김증희 선생님과 방사선 물리 전담 설량사인 박주경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실은 저희가 이게 편백나무로 아주 아늑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준성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접 방사선 치료실은 원래는 이승원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고 실장님은 이때 본인 얼굴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꼭 앉아 계신 상태였습니다. 실장님은 멀티로 뛰고 계십니다. 네,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는 546명을 치료했다가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로 전반적으로 다 환자가 줄어들었다가 2017년도에 887명으로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신앙자 상태도 1986년 초창기에 68명이었다가 점점점 증가돼서 887명까지 증가된 상태고요. 연도별 총 수입을 살펴보시면 13억에서 지금 77억까지 올해 77억까지 하고 있고 2017년도에도 3D CRT 건수는 19,472건, 그다음에 3D CRT 수익은 45억 원을 유지하고 있고 IMRT 건수는 저희가 2년 전부터 모든 캔서에 보험이 적용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돼서 3,254건, 그래서 연도별 수익은 16.1억을 벌었습니다.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에는 마음의 희망을이라는 문구가 접수실에 들어가면 딱 써져 있습니다. 모든 암 환자들한테 마음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 과에 이렇게 사진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사진이어서 저희 박재현 전임의 선생님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12월 달 사진 찍을 때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간략하게 저희 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